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동형 모의고사 80문항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만은 알고 가자. 그리고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틀린 거나 이런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숙지하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1번으로 들어가죠? 자, 1번은 무슨 문제냐면은 독립세. 이거 단독 문제 출제될 수 있죠?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 그래서 이 독립세와 부가세의 관계,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나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래서 1번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국세가 따라붙죠? 뭐가 따라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따라붙어요? 20%.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납부세액입니다. 감면세액엔 안 묻는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부가세가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20%가 붙죠? 뭐의 20%다? 납부세액에. 단 주의하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데 도시지역부는 어떻게 한다?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제외할까요?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입니다. 단 20%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제외, 포함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는 뭐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의 2%죠? 2%에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몇 프로 부과된다? 20%.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10%. 다 율은 20%인데 이에만 10%다. 요거 주의해야죠? 10%입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농특세가 부과되죠? 농특세. 단 몇 프로? 20%. 뭐에? 납부세액에. 감면세액에 속으면 안 돼요. 감면세액에는 뭐다? 양도세가 없어요. 납부세액에 뭐다? 20%. 이러면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납부세액에는 없어요. 우리가 양도세의 10%는 납부세액에 뭐를 내나요? 지방소득세 10%를 별도로 납부하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10%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다. 그래서 납부세액에는 없다. 감면세액에 몇 프로가 붙는다? 20%. 자, 그 다음 취득세네요. 자, 취득세죠,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뺍니다. 과거의 등록세죠? 2%를 뺀 여기에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부과된다?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다?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뭐다? 제외한다. 중과기준세율이 취득세 몇 프로예요? 옛날에 2%.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에서는 등기를 안 하는 것이니까 중과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2%, 지방교육세 10%만 붙죠? 그래서 적용하는 경우는 지방교육세 20%는 안 붙습니다. 제외. 그래서 2%짜리는 2%에 10% 뭐만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만 붙는다고요. 농어촌 특별세만 붙는다. 10%.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로, 특히 조심해야 돼요. 과로, 도시지역부는 제외. 그 다음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취득세 2%에 10%, 농특세만 납부하죠?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는 뭐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되네요. 정답은 4번.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가죠. 2번으로.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뭐다?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네요. 자,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자는 기본이죠? 납세 의무자. 자,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대대상 기계장비 등을 대여시설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하죠?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가 뭐다?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지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진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포인트가 선박. 자,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4가지.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원시 취득이네요. 그래서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어떨 때 과세한다고 배웠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원시는 왜 과세를 안 하나요? 원시는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진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지지 아니한다. 납세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리고 3번은 주택조합이 포인트가 뭐다? 조합 원용 부동산이네. 조합 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요? 조합이 틀렸네. 누가 내야 된다? 조합 원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리고 4번. 자, 4번은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예요.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아닌 경우 포인트가 뭐다? 부담부 증여. 언제나 출제되는 겁니다. 뭐를 물어본다? 채무를 물어보죠? 그래서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증여. 그래서 이거는 채무를 물어봄으로 뭐다? 유상이네, 유상.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해야 된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첫 번째, 세율이 달라. 그렇죠? 유상과 증여는 세율이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취득일이 달라. 기타 등등 취득 관련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는 유상과 증여. 그래서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똑같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필요한 부동산을 뭐다? 가족 간, 배우자 간의 포인트가 뭐다? 교환했다. 그럼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틀렸죠? 유상입니다. 유상, 무상, 증여라고 하면 큰일 나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래요. 4번.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번은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근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인트가 뭐다? 포함될 수 뭐다? 없는 거. 없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포함될 수 없는 거.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가액에,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는 뭐다? 직접 비용에다가 and, 간접 비용을 물어보죠? 암기하면 안 돼요. 왜 포함하나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왜 포함하지 않나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포함을 안 하고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은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다? 다만 아래 항목은 포인트가 뭐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돈이 나가야죠? 유상. 법인이 취득하는 지문이네요. 포함될 수 없는 거를 물어보고 그리고 법인을 물어보네요. 자, 기억.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금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는 거죠? 취득가액에 제외를 합니다. 그럼 뭐가 취득가액에 포함할까요? 할인된 금액. 이렇게. 할인된 금액이 포함해요. 할인액은 제외한다. 자, 그 다음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건설할 때 자금은 취득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포함한다. 자, 그 다음 연물. 하나랑 같이 가는 게 뭐다? 할부, 연부. 계약했죠?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할부 또는 열부는 왜 계약했다? 취득에 필요하므로 이자나 그리고 뭐다?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취득에 필요하니까 단 법인만 포함한다는 겁니다. 장부로 증명하니까 개인 취득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디귿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자, 그 다음 리을. 리을은 당사자끼리 약정했네. 왜 약정했어요? 취득에 필요하니까. 뭐를 약정했다? 조건 부담하겠다. 채무를 인수하겠다. 왜 약정했어요? 취득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포함한다. 자, 그 다음 미음은 쭉 가다가 중개보수도 취득에 필요하죠? 취득에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중개보수. 중요한 거는 미음과 이자 연체료와 중개보수는 포인트가 뭐다?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중개보수와 그 다음 연부, 할부, 이자, 연체료는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할까요? 왜 제외할까요? 환급 받으니까 돈이 안 나가는 거죠? 환급 받으니까 받은 만큼 돈이 안 가니까 X다. 자, 그럼 문제 포인트가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 누가 취득하는 경우다? 법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1번입니다. 포함될 수 없는 것. 그래서 기억과 뭐다? 비읍. 이것만 포함이 안 되고 다 포함되죠? 단 이 문제가 개인이라면, 이 문제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답이 달라져요. 개인이라면 정답이 몇 번으로 갈까요? 5번으로 바뀝니다. 개인이라면 정답이 5번으로 바뀐다. 멋담시 디귿 미음 때문에 그래서 법인이니까 정답이 1번, 개인이라면 정답이 5번. 그래서 디귿과 미음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법인, 개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끝내고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4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4번은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자, 포인트가 뭐다? 중과기준세율만. 중과기준세율만. 옛날에 취득세 뭐다? 2%만 적용하는 거.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2%만 적용하는 거와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2%.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간주취득 2%, 중과기준세율, 무덤 2%,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2%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개수. 자, 개수 항상 조심해야죠? 개수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됐다. 면적이 증가됐네요.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요? 중축. 표준세율로 갑니다.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면적 증가. 그럼 무슨 증가가 따로 있다? 가액 증가는 증가한 가액, 간주취득 2%로 갑니다. 그래서 개수는 가액 증가는 2%짜리, 면적 증가는 중축, 원시취득 표준세율로 간다는 것을 반드시 정리하고요.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죠? 간주취득. 가액이 증가할 때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2%만. 중과기준세율 등기 안 하는 거. 자, 설립 시 뭐다? 포인트가 과점주주. 과점주주도 간주취득 2%만 과세하는 거네요. 그리고 상속. 상속이 나오면 조심해야죠? 상속. 농지래. 농지. 자, 이거는 표준세율이죠? 몇 프로? 농지는 2.3%. 외는 몇 프로? 2.8%.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무덤. 묘지입니다. 무덤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중과기준세율. 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1년 초과.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는 것도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등기는 안 하는 거. 그래서 2%짜리는 필수가 뭐다? 간주취득 4가지. 그 다음 무덤. and 뭐다?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도 2%짜리네요. 그래서 2%만 적용하는 거를 물어보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정답은 5번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마치고,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들어갑니까? 5번. 자, 5번은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 항상 등록면허세는 전체 내용을 한 문제로 출제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자, 나왔다.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 근데 이 가져가 경매는 왜 하는 거예요? 채권, 돈 받으려고. 그래서 세율은 몇 프로다? 세율은 0.2%. 자, 근데 문제는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과세 표준과 뭐다? 세율. 그럼 0.2% 앞에 뭐 틀렸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이다?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 X. 자, 그 다음 유상. 자, 유상입니다. 유상주택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택은 취득세에서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죠? 법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2%를 빼는 게 아니라 주택은 주택의 취득세율의 50%를 빼는 게 아니라 곱합니다. 그럼 취득세가 6억까지는 1%다. 그럼 2% 못 빼잖아. 여기다 몇 프로? 50%를
곱해서 등록면허세는 절반 0.5%만 적용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라고요. 주택입니다. 그리고 뭐다? 유상.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2%가 답이죠? 2%. 그러나 유상주택은 2% 하면 안 돼요.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이게 포인트네요. 자, 그 다음 상속이의 무상은 뭐다? 증여. 그럼 증여는 취득세가 몇 프로다? 3.5. 큰 거. 2를 빼야죠? 2를 빼야 되겠으므로 35가 아니라 뭐다? 15이죠. 15. 증여니까 상속은 몇 프로예요? 상속은 2.8이죠? 2를 빼니까 상속은 8. 증여는 15이에요. 자, 그리고 뭐다? 원시. 자,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는 2.8. 등록면허세는 뭐다? 부동산가액의 3. 틀렸죠? 8이죠. 8. 2.8에 1을 빼니까.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에서 여러 차례 출제되는 거네요. 임차권, 말소등기. 그다음 등록면허세 모든 말소등기는 무조건 어떻게 간다? 건당. 매 일건당 얼마씩 징수한다? 6,000원.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틀렸죠? 매 일건당 6,000원. 무슨 등기? 말소등기. 단 이 지문이 뭐다? 설정등기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이네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와 설정등기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설정등기는 뭐다?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말소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전체 설명이래요. 등록면허세 전체 설명. 틀린 것. 자,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본다?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2번. 등록을 하는 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을 뭐다?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했죠? 신고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무신고가산세가 20% 붙죠, 원칙이? 근데 무신고하더라도 등록면허세를 전까지 뭐다? 납부하면은 불이익을 안 준다. 어떤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된다. 틀렸네요. 왜?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공무원. 자기들이 하는 거다. 자기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4번 출제됐죠? 채권금액. 자, 채권금액이 있으면 채권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금액이 포인트가 뭐다? 없을 때.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만든다? 목적. 그 다음 목적이 나오면 이해를 채권금액으로 뭐다? 본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5번은 포인트가 대도시. 자,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이네요. 법인 설립은
어떻게 했어요? 원칙이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합니까? 3배로 중과하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엔에서 법인의 설립 등기는 표준세율에서 몇 배로 중과한다? 3배로 중과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은행업, 이런 은행업 등을 뭐라 그래요? 은행업 등을 중과 제외업종, 이런 은행업 등은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과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단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몇 년 이내? 2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하면 안 돼. 왜 2년이다? 임차기간이 2년이니까. 업종 변경이나 뭐다? 추가가 없는 때는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하지 않네요. 없는 때, 있는 때는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3배로.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나머지는 전부 옳은 지문이네요.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가죠. 자, 7번은 이제 재산세로 들어왔네요. 자, 재산세. 자, 재산세.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 의무. 수없이 출제됐죠? 옳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신탁법.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됐더라도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누구다? 수탁자 틀렸죠? 위탁자죠. 틀렸네요. 틀렸다. 위탁자다.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주택. 소유자가 다르다.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뭐를 계산한다? 산출세.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소유자가 다르니까 안분해야죠? 나눌 때. 세액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 쓰는 지문이에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그래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죠? 옳은 지문.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유상이죠? 뭐가 일어났다?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아니하여. 신고를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고지서를 누구에게 보낸다?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낸다?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쓰는 지문일까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틀린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죠? 국가 지자체 조합. 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았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죠? 무상으로 받은 자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매수계약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틀렸네. 있다죠. 무상. 그러나 유상일 때는 있다. 무상일 때는 없어요. 유무상을 정리 잘해야 돼요. 무상으로 받은 자는 뭐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왜 있어요? 누구 거야? 지자체 조합 거죠.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무상으로 부여받았으므로 내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수익을 챙기죠? 그래서 재산세는 부가근거가 뭐다? 미래의 수익을 넣는 자가 내는 세금이죠. 없다. 있답니다. 자, 공유. 자,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연대. 틀렸죠? 누가?
지분 권자,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균등한 걸로 보아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 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정답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옳은 거는 2번밖에 없네요.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7번. 재산세 역시 7번. 자, 끝났고요. 이제 몇 번으로 들어갑니까? 8번. 자, 8번도 이제 세율 파트네요. 표준 세율이 포인트가 뭐다? 초과 누진세율. 우리가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하나는 별장을 뺀 주택, 세 개. 그다음 별도합산은 누진세율, 분리과세는 비례세율. 그다음 뭐다 이거? 광역시. 포인트가 뭐다?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잖아. 그럼 건축물은 세율이 0이요. 그럼 주거지역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2배. 그럼 025의 2배는 몇 프로다? 0.5. 비례세율이죠? 자, 그리고 주택. 포인트는 뭐다? 별장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누진세율로 가게 되네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종합합산이 빠졌네요. 그래서 항상 재산세 초과 누진은 세 가지밖에 없다.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별장을 제외한 주택.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진행하죠. 9번. 자, 9번. 자, 이거 개정법이래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절대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안 되죠. 포인트가 뭐다? 15일. 자, 신고 의무 기간이 5일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의 그 사실을 즉 신고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10일 하면 안 되죠. 자, 소유권 변동. 변동이잖아. 그래서 등기가 안 됐다. 잔금이 끝나는데 그럼 실질 소유자 파악이 안 되죠? 누가 신고를 해야 된다? 공부상. 사실상 하면 안 돼요. 공부상. 자, 그 다음 사실상은 종중재산이다. 그럼 명의는 누구 거야? 개인 명의로 돼 있네. 그러면 역시 누가 신고하라? 공부상 소유자가 뭐다? 종종을 신고해야죠.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 틀렸죠? 누가 신고하는 겁니까? 수탁자. 수탁자가 위탁자를 신고합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죠? 위탁자는 언제 쓰는 지문이에요?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 유탁자, 신고 의무를 물어볼 때는 수탁자가 답이에요. 수탁자가. 위탁자는 틀린 지문이다. 자, 그 다음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당연히 세대원. 세대원입니다. 세대원. 5. 그 다음 공부상 등재량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됐다. 그럼 사실상 현황이 변경돼서 자, 해당 자산의 이거는 공부상이 아니라 누가 신고해야 된다?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해야 돼요.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면은 사실상 소유자가 공부상 소유자를 신고해야죠. 자, 그래서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몇 개인가요? 2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부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역시
전체 문제죠? 1세대 1주택. 1주택에 1주택. 자, 단독 소유. 단독 소유.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 5억. 다시 얼마를 빼나요? 6억. 여기에다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물어볼 때, 자, 몇 프로? 100%가 아니라 개정법 60%입니다. 이거 필수예요, 필수.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1주택자, 단독 소유. 그러나 공동 소유는 신청하면 단독 소유자와 똑같이 해줍니다. 틀렸네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입니다. 1주택자만 60%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도 뭐다? 자, 2번은 뭐다? 자, 종부세에서 11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죠? 이중과세다 이거죠. 그럼 이중과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공제할 때 필수 연령별 세액공제와 뭐가 있어요? 기간별 세액공제가 있다. 중복 적용할 수 있죠? 중복 적용하되 몇 프로? 80%. 80%에 80% 있다. 자, 그럼 중복 적용률 필수입니다.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래서 5살 단위로 어떻게 공제율이 된다? 20%. 그 다음 65세 이상 60세 미만은 몇 프로? 그래서 20%입니다.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2, 3, 4.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들어가나요? 이제 뭐가 들어가요? 자, 5년 이상 보유했잖아, 필수가. 그러면 기간별 공제가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5년 단위로 몇 프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 2, 3, 4.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2, 4, 5. 1주택자만 해주죠? 그리고 1주택자. 뭐를 물어본다?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5년을 적용할 때 포인트가 뭐다? 상속받은 주택은 소급 적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다?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한다. 그래서 종부세는 무조건 피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60% 꼭 기억하고요. 10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1번은 임대. 임대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틀린 것. 자, 국외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국외는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다. 주택수 따질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과세된다. 자, 그 다음 포인트가 뭐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해서 뭐를? 지역권. 대여.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지상권 대여했을 때는 사업이 아니죠. 기타 소득. 그래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지 아니한다. 사업소득으로 하지 않고 무슨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2주택. 소형주택은 제외. 자, 2주택이네요. 그리고 2주택과
두 개의 뭐다?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네요. 그럼 포인트가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놨어요. 보증금.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3주택부터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자가 들어갔네.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이 보증금 돌려줄 거죠?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전세. 그래서 이 상업용 건물은 전월세 구분 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산입한다. 그리고 4번 고가주택. 자, 필수입니다.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무슨 시가다? 기준시가. 얼마 기준이야? 얼마 기준? 9억. 실지 거래가액이 없죠.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뭐다? 고가주택이네요. 틀린 지문이네. 자, 3주택. 자,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그럼 3주택은 주택이 3주택 소유 앤드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 33초과. 그럼 2억 원이니까 과세를 안 하죠? 항상 보증금이 나오면 뒤에 지분은 간주임대료, 과세를 안 한다. 그 뜻이 뭐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세는 33초과, 3억 원 초과, 2억 원이니까 과세를 안 하네요. 그럼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다. 자, 1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세로 들어가네요. 자,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자, 사업자. 자, 양도소득세는 사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과세를 안 한다. 사업자는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죠? 자, 경매. 자, 경매는 양도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다? 자기가 재취득했다. 그럼 이거는 내 것을 내가 재취득했으므로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거주자갑은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은행에 대출, 채무를 인수했잖아요. 그럼 채무 인수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채무니까 양도로 본다. 그리고 사업자. 사업자는 무조건 X. 사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X네요. 자, 필수. 이혼하면서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뭐다? 양도가 아니다. 뭐가 양도입니까? 위자료가.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므로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대물변제, 양도로 보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요. 과세되는 거는 3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세 세율. 단독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포인트가 뭐다?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자, 쭉 읽어보면 틀린 거를 물어보네요. 자, 건물 등기됐네. 2년 채웠죠? 그러면 무슨 세율로 간다? 기본세율. 기본세율이 뭐다? 최저 6%에서 최대 45%, 2년 이상일 때. 그 다음 토지네요. 등기됐습니다. 1년 미만은 비례세율 몇 프로로 간다? 50% 맞죠? 그 다음 1번, 2번은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채우면 초과 누진으로 간다. 그리고 세율에서
상속이죠? 상속이 나오면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진다 배웠어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합니다. 뭐를? 등기된 건물. 그럼 뭐다? 6개월. 절대 6개월로 보면 50%. 너무 세금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7개월과 6개월을 더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그럼 보유기간은 뭐다? 2년 3월. 2년 채웠죠? 그럼 2년 채웠으니까 뭘로 간다? 누진세율로 갑니다. 누진세율로 간다. 그래서 50% 틀린 지문이네요. 6에서 45%로 갑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개정법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뭐다? 주택. 자, 1세대 3주택이죠? 1세대 3주택은 2년 채우면 기본세율에 30을 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세율이 초과 누진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팔았어요?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팔 때는 두 가지가 법이 바뀌었죠? 장특공제도 적용하고 중과세도 안 한다. 그래서 누진세율 30% 적용을 안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팔았을 때는 중과를 안 하고 6에서 45 누진세율을 과세한다. 30을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옳은 지문. 자, 분양권.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도 몇 프로다? 60. 맞잖아요. 그래도 이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어. 단 5번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6에서 45로 가요.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2년 이상은 6에서 45. 주택 분양권은 6에서 45가 없다. 60%로 가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3번. 틀린 거는 3번밖에 없어요. 틀린 거는 3번이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1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사촌형. 양도했다. 배우자 직계 준비속이 아닌 자에게 양도했죠? 틀린 것. 사촌형을 뭐라 그래요? 특수관계인. 그래서 갑이 사촌형이죠? 자, 징해합니다. 그래서 을이 몇 년 이내에 파는 거다? 5년 이내에 팔잖아요.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그래서 양도한 경우 을이 누구다? 갑이 사촌형 을에게 양도했잖아요. 사촌형인 거주자. 그래서 을이 수중자죠? 징여세와 양도세를 합칩니다. 합친 세액이 어떻게 된다? 갑이 직접 병에게 토지를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포인트가 뭐다? 적은 때. 적은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 갑이 포인트가 뭐다?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옳은 지문이죠? 적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갑이 직접 뭐에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지문입니다.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갑과 을은 상호간에 뭐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진다. 그리고 갑과 을은 무슨 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번은 무슨 지문이에요?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적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갑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보아 과세된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징여가 아니라 뭐다? 시가 10억이네. 이거를 어떻게 했다?
을에게 9억 원에 양도했다. 저가 양도죠? 특수관계인에게 짜고 양도세를 줄이려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죠? 그럼 일단은 차액이 반드시 알아야죠. 얼마 이상 차이 나는 거래?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5%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적어준다. 그럼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죠? 그럼 차액은 얼마다? 1억. 3억 이상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시가의 5%를 반드시 계산해야죠? 10억에 5%는 얼마야? 5천. 그럼 1억 이상 차이 나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차이가 안 되지만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한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로 적어라. 얼마로 적는다? 10억. 필수예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미등기. 자, 미등기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상식, 세율이 몇 프로다? 세율이 몇 프로? 70.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이다.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 끝났고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뭐다? 비과세. 옳은 거를 물어보네요. 자,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 나는 거네요. 그럼 뭐를 물어봐? 차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4분의 1. 3년 이상 경작하고 3년 이내에 수용되면 3년 거주 경작한 걸로 보죠? 차액은 큰 편의 얼마 이하다? 4분의 1 이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다가구. 다가구네요.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때는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되죠? 각각 하나 틀렸네. 어떻게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 자,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혼인해서 2개가 됐네. 그럼 혼인해서 이 2개가 됐다.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0년이 아니라 요건이 5년이죠. 10년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 동거공약. 항상 먼저. 그러면 2개지만 하나로 보아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이 5년이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포인트가. 포인트가 뭡니까?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럼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6개월 동안 거주. 틀렸죠? 요건이 1년 이상 거주. and 근무상. 사업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거주. 틀렸네. 1년 이상 거주,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1주택이죠? 실거래가액이 얼마?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니까 전부를 어떻게 한다? 과세된다. 틀린 지문이죠? 12억 이하는 비과세.
12억을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갑니다. 전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돌아가죠. 자, 16번은 뭐를 물어 짚어놓은 지문이다? 양도세 전체 문제. 설명, 옳은 것. 1번. 뭐 팔았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뭐를 팔았다? 토지. 같은 자산이죠? 1호 자산. 그래서 양도 차손이 생겼네. 그러면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틀렸죠? 같은 자산이니까 1호 자산은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양도 차익에서. 그러면 틀려요. 같은 자산이니까 있다. 틀린 지문. 자, 소급해서 5년 배우자. 이게 무슨 문제야? 2월과세. 그래서 2월과세 증여세는 뭐다? 포인트가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 3번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원가에 포함됐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뭐다? 포인트가 산입한 거. 그럼 취득가액의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그럼 공제받았을 때는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필요경비로 산입한 거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보지 아니한다. 자, 특수관계 아까 했잖아요. 사촌형, 형과 동생, 징역. 자, 포인트가 뭐를 물어본다? 증여세. 증여세는 돌려주고 끝나. 환급한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틀렸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번과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2번은 2월과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리고 4번은 특수관계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5번 또 나왔어요. 중요한 거니까. 자, 포인트가 뭐예요?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저가 양도죠? 그럼 아까 배웠잖아요. 인정될 때는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인정될 때가 언제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그럼 딱 포인트가 뭐다? 차익이 5억.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로 적어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 정답은 5번이네요.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풀었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을 합니다.